자, 요거는 블로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SNS 플랫폼 다 마찬가지고 어떤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제, 목표, 목적. 자, 이 주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핵심 키워드, 핵심 가치관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조금 더 시청자의 입장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치 제공, 가치 제공. 이 블로그를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받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구숙 선생님 노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 만드실 때는 그 노래를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주제예요, 주제. 컨셉, 키워드, 가치 제공 다 이어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되게 영리하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시간을, 돈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결과물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저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 거 뭐예요? 김밥집이 있다고 해요. 김밥집. 이 집에도 김밥을 팔고 이 집에도 김밥을 팔아요. 근데 이 집은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야. 근데 이 집은 김밥 한 줄에 5,000원이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와, 5,000원짜리 누가 사 먹노 이러죠. 그런데 이 5,000원짜리 김밥이 이 5,000원짜리 김밥에 5,000원을 지불해야 될 명분, 합리적인 이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5,000원이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현명한 소비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게 있어야 뭐가 돼요? 다음에 재방문을 하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컨텐츠 하나가 터졌어. 노래 한 곡이 터졌어요. 그러면 와, 김구석 한복판 와 이러죠. 그 다음 곡이 나왔어. 근데 처음에 내가 느꼈던 감정이 없어, 그게. 그럼 그 한 곡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가수들이나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유명한 작가들 한 곡 하나의 아이템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우리 구선 선생님처럼 음악을 하신 분이나 뭐 크리에이팅한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위험하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히 배우들이나 이것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캐릭터에 선입견이 딱 들어버리면 다른 캐릭터를 잘 못 맞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만의 경쟁력이기도 한 거예요. 악역 전문 배우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착한 척을 했다? 그러면 그게 이게 필모그래피가 쌓이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보면서 놀라죠. 아, 정말 배신할 건데 언제 배신하지? 이런 느낌으로 보기도 하고 되게 안 어울리는데? 이런 느낌으로 봤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어떤 SNS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가치 전달을 하려고 하면 한 가지 가치를 꾸준히 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 주제를 못 정한다고 했을 때 제가 요걸 올려놓은 거예요. 나 뭐 쓰지? 그런 고민할 때 있잖아요. 나 주제, 블로그,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블로그 할게요. 주제 한번 정해보세요.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나 주제 뭐 하지? 그렇잖아요. 그때 이런 기준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두 번째, 잘하는 게 뭔지. 세 번째, 살아오면서 가장 오래 한 것이 뭔지. 네 번째, 요즘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뭔지. 다섯 번째, 요즘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뭔지. 여섯 번째, 요즘 가장 궁금한 것이 뭔지. 일곱 번째,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런데 제가 저번에 다른 수업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저녁 수업할 때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앞에 계신 분이 갑자기 막 눈물을 쭈르르 흘리면서 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결혼하신 여자분인데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억수 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자분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나란 존재보다는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내,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거, 내 남편이 좋아하는 거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걸 적으려고 하니까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남자는 안, 근데 중요한 건 남자는 안 물었어. 아무도 안 물었어. 네, 앞에 있는 여자분 그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거나 어떤 그런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제는 결국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오래 롱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내가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정하는 시점에서 내가 이미 정해진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주제를 바탕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주제를 정하시면 돼요. 조금 이따 제가 해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목적이에요, 목적. 블로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 블로그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봐요. 물론 블로그만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일상 블로그. 이 일상 블로그라는 건 뭐냐 하면 블로그를 일기장처럼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만 보려고. 본인의 일상,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이런 게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블로그 수업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꾸미고 쓰고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주어지죠. 두 번째, 브랜드 홍보용 블로그.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브랜드인 사람들.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거든요. 퍼스널 브랜딩이 목적인 사람들, 주로 크리에이터 하는 사람들, 또는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 아니면 선생님처럼 음악 하시는 가수들, 뭐 악기 다루는 분, 하여튼 본인이 하나의 브랜드인 사람들, 또는 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 또는 내 사무실 홍보가 목적인, 이게 브랜드 홍보용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익화 블로그. 자, 여기서 말하는 수익화 블로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블로그 통해서 광고 수익. 와, 블로그 하니까 뭐 1,000만 원 벌었대요. 2,000만 원 벌었대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해요? 강의팔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럼 우리는 와, 블로그였고요. 1,000만 원. 와. 근데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목적이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2차, 3차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광고 수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튜브 하면 수익 받는다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광고 수익,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광고 수익이 목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블로그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유튜브 하세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블로그로 돈 벌었다는 분 간혹 있죠. 근데 들어보면, 블로그로 돈 벌었다고 하는 분들의 물론 상위 0.1%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버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로그로 돈 벌었다 하면 용돈벌이 정도. 아니면 뭐예요? 체험단 가갖고 뭐 먹고 오고 막 이런 거 있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 급여 이상의 어떤 수익이 발생한 분들은 진짜 0.몇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튜브는 아마 주위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보면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래서 만약에 이게 목적이라고 하면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블로그 할 시간에 유튜브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물론 이 홍보용 블로그도 나중에는 수익화 블로그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제 블로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할 때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목적.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뭘 이루고 싶은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상.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이 대상은 연령층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성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뭐 특정 어떤 기호나 아니면 모임이나 단체의 성격을 띠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어요. 대상.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블로그가 이제 그 여자 화장품이죠. 여자 화장품 리뷰에 관한 거라는데 하여튼 여자 화장품에 대한 어떤 물건들을 뭐 이렇게 리뷰하는 그런 블로그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대상이겠어요? 일단 여자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 연령대로 구분 지어지겠죠.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남자 화장품 또는 뭐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러 올까요, 사람들이? 안 보러 오죠. 그리고 대상이 정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세팅할 때 어떤 설정이나 키워드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내가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관심이 갈 만한,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든다고 할 때, 물론 이거는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 유튜브, SNS 플랫폼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큰 틀이 그대로 약간 방향만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다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요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주제를 통해 가지고 그 주제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똑똑한 애들 만나기 예전에는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똑똑한 애들이 있죠. 그래서 똑똑한 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블로그를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설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블로그 이름이라든지, 별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카테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똑똑한 애들한테 그냥 뽑아달라고 해도 잘 뽑아줘요. 근데 나오는 결과물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고 나쁘진 않은데 뭔가 1% 부족한 느낌들이 나요. 그럴 때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레퍼런스 블로그의 어떤 기본적인 세팅 값들을 여러분들이 얘한테 배경 지식으로 던져주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내가 느꼈던 1%의 부족함이 채워주는 느낌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일 먼저 주제를 한번 정해보세요. 주제. 내가 어떤 내용의 블로그를 할지. 자, 요거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메모장 하나 여세요. 메모장. 메모장을 하나 여신 다음에 제가 이렇게 띄워 놓을 테니까 이렇게 주제하고 첫 번째 거 해가지고 쭉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아무 때나 막 순수 안 정하고 생각나는 대로 쭉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적어. 세 번째 쭉. 요 순서대로 쭉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로 다 통일이 돼야 돼요. 아니요. 좋아하는 게 뭐가 있고 거기에 대한 걸 봐야 돼요. 그냥 쭉, 아니요. 상관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막 써도 되죠. 네네네. 나는
자, 여러분 좀만 쉬었다 할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세요.